예,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정기 유예 네 번째 설명이 되겠습니다. 30번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기통신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기술적 수단 발달과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전문기구는 있는데 비슷하게 나오죠. ITU가 되겠습니다. 21년도 이 의미는요, 수시 1차라는 의미입니다. 아예 첫째 21년도 정기 1회 같으면 21점 이렇게 표시했었고 제가요. 이건 수시일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문제 바로 직전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요. 30번 문제는 바로 수시 1차 바로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ITU 되겠죠.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되겠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되겠습니다. 31번 알육스라는 호출보호를 이제 호출보호는 영어로 이제 콜사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통신할 때 상대방의 어떤 콜사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라디오나 TV 보면은요. 정각 9시 되면은 여기는 포항 MBC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호출보 부릅니다. HLQZ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이제 음성 통화표에 대해서 옵니다. 그래서 A는 알파, 리마, 유니폼, 엑스레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 리마, 유니폼, 엑스레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부터 줄리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실기 때 외다기보다는 6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한 문제 내지는 2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음성 통화표는 암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2번 문제. 이제 번역 문제가 나오겠네요. 번역 문제. What is your estimated? estimate는 이제 예정 내지는 이제 추측 이게 되겠습니다. 예정 시각. arrival이 이제 도착이죠. 도착. 그래서 공항에 보면 이제 arrival 도착이 되겠고 반대는 이제 반대도 같이 외우시면 되죠. departure가 이제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죠? D가 없앤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departure 하면은 출발되겠죠. 그래서 버그를 없앤다 하면은 이제 debug, 그죠? 해독 독을 없애면 디톡스 이런 것처럼 D라는 것은 어떤 파트에서 떠난다 departure거든요. 그래서 이건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귀선언인데 귀선은 귀화의 배죠. 귀화의 배.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그럼 뭘까요? 당국 혹은 여기서 귀선이라 하기도 귀국이라 합니다. 귀국. 귀화의 무선국은 하기도 하고 당국은 나를 말하죠. my station, this station. 당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에서 몇 시에 도착할 예정입니까가 정답이 arrival 있고 이것을 다른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좀 여러분이 프린트해서 따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ETA가 준말이 되겠습니다. ETA는 도착 예정 시간이 되겠습니다. ETA. 가끔 이것도 시험문제 나오죠. 도착, arrival, 예정 시각. 그럼 반대는요. ETD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ETD. 이건 출발, 배가 출발하는 예정 시각이 departure, estimate time of arrival, estimate time of departure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번 문제. 선장이라는 것은 이제 마스터가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 보내는 유인물의 메모장 보시면 이제 보트 스와인이라든지 엔지니어, 세일에 대한 어떤 답변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와 통화표가 두 군데 나왔죠. 아까 이게 안 나왔고 이게 나왔죠. 그래서 숫자도 가끔 나오는데 숫자는 어려운 숫자는 아니고 간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5인데요. 정답은 2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펜타 5가 되겠습니다. 오각형 펜타곤 있죠. 미 국방성이 이제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성이 이렇게 오각형처럼 생겨가지고 O자가 펜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타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펜타 5 5가 되겠습니다. 펜타 5 펜타곤 보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3개 나오네요. 음성 통화표가.
다음 중 영문 통합표의 발음 강세까지 가끔 나오네요. 강세, 인터넷이죠. 어, 영문 통합표 알파부터 줄루까지 해서 기본적으로는 앞에가 강세가 있습니다. 브라보, 알파, 알파, 브라보, 알파, 베타, 찰리, 델타 이런 식으로 다 앞에가 뭐 델타 그러면은 앞에가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뒤에 있는 게 뭐냐면 호텔, 호텔, 파파, 퀴벡 이 세 가지는 뒤에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강세가 있습니다. 꼭 외두시 바랍니다. 호텔, 파파, 퀴벡 이렇게 뒤에가 강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벰버 이런 세 음절이 있죠. 노벰버 N, 노벰버 하면 노벰버라든지 두 가지인가가 또 세 음절 중에는 중간에 강세가 있는 게 한두 가지 있는데요. 그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이 시험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나왔지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뒤에 강세가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텔, 파파, 퀴벡 암기하시면 좋겠고 정답은 2번이 틀렸죠. 호텔이 아니라 호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21년도 정기 2회에서 음성통합표가 세 문제나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 하나하고 강세 하나하고 그다음 영어 일반 알파벳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문을 영역한 문장에서 가론에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그죠? 귀국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귀국, 귀선, 귀하에, 그죠? 귀하, 영어로 이게 되어 있죠? 귀하, 당신 무선국, 당신 배, 귀선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name of your station? 스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선국을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역 개념이 되겠죠. 이 배, 쉽이고요. 이 뱃셀도 배는 배인데 여기는 약간 용기 비슷한 큰 이렇게 통을 함정처럼 그런 개념, 뭔가 뭉뚱한 그런 개념을 이제 뱃셀이라고 쉽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배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바이스는 이제 장비란 뜻이 되겠죠. What is the name of your station? 귀국의 귀하에 당신의 무선국은 무엇입니까? My station is 콜사인으로 나와야 되겠죠. 약어풀이가 또 나오네요. 약어풀이 많이 나오는데요. MSG는 메시지, 디그리스, 트루 카운팅, 그럼 TC가 뭔지는 여러마다 다르겠지만요. 그 다음 너트 안겨주시고 TC는 아마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일까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셔가지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38번 용어가 되겠습니다. ship스테이션 아까 나왔죠. ship스테이션이 나왔죠. ship스테이션 그죠? 여기 스테이션 선박국의 국명록 리스트 그죠? 선박국의 국 이름표 이름들 이름 리스트가 되겠죠. 그죠? HLQzet은 어떤 배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제 비슷한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If the ship does not appear 어떤 배가 그 선박국 리스트의 명부에 없을 때는 send should if possible 가능한 한 그 보내는 사람은 그 배의 어떤 경로와 국적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선박국에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국적 이름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을 경우는 좀 알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세계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비 에리아인데 아까 그 네비텍스라고 했었죠. 아까 네비텍스 전체 계속 반복해 봅시다. 네비텍스라는 장비 이건 수신기입니다. 배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있는 게 수신기고요. 그럼 송신기는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은 이제 죽변 경상북도 죽변에 있고요. 여기 서해안에는 변산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는데 그게 이제 내비인데 그 시스템이 여기서 방송국에서 쏘게 중파로 쏘면은 배에 있는 네비텍스 수신 계석을 받아서 이제 프린트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우리나라는 제11구역에 있고요. 전 세계는 총 16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다가 16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어디 사격하고 있다, 빙하가 어디 돌고 있다, 아니면 어떤 배가 침몰해 가지고 그 근처 위험하다, 조심해라, 아니면 태풍이 불고 있다, 이런 안전 운항을 위한 사전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타임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그죠? 항해 안전 정보, 이것도 또 다음 문제 나오면 또 다시 반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근에 조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11구역에 있는 조정국은 도쿄에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조정 하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전파를 발사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이제 그 무선국 개설이 되겠습니다. 전파법이 드디어 이제 전파법 같은 전파법이 나오네요. 전파법에서 무선국을 이제 허가를 하고 뭐 이래야 되겠죠. 전파법을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 항목이 전파법 몇 조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우리가 무선국을 일단 운영 못하게끔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혼신될 경우에, 그죠? 주파수가 혼신될 경우도 야, 하지 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파수를 회수할,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처음에 할당했다가, 어떤 다른 용도로 우리가 이제 회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무선국을 취소하거나 약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정답인데요. 주파수 할당을 했는데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할당했는데 하지는 못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40번 문제가 몇 번 나왔던 문제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해 수시에서도 나왔었고 뭐 그랬습니다. 41번 문제. 통신을 위반하게 되면요, 징역을 좀 셉니다. 약간요. 그래서 긴급통신을 명령받고 지체하지 않은 자, 조난통신을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자, 3번에 보시면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까 주장하는 통신을 하는 자, 좀 내용상에서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그런 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이런 게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전파법에 보면 나오는 문제를 응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이건 1번 문제 할 때 나왔던 거죠. 주어진 발사 종별에 전파되어서 특별한 조건에서 통신방송 필요한 전속도 충분한 주파수 대역폭, 필요 주파수 대역폭이 되겠고요. 충분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얼마 차지하고 있는가를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이 키워드 보시면 되겠고요. 필요하니까 필요 주파수 대해가지고 많이 문제 나왔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몇 년치를 봐야 됩니까? 근데 통상 3년치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3년치라는 개념은 1년에 정기 3번에다가 그동안에 수시 3번에 6번이었거든요. 그래서 3년치 같으면은 거의 18회분인데 2020년, 2019년, 2018 해가지고 6개 하는 방법이 있고, 2021년도부터는 정기 3회에다가 수시는 2회밖에 안 합니다. 아마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5개가 되겠죠. 근데 2021년도도 지금 이미 수시 하나 했고, 정기 하나 2임 했고, 이제 수시 2일을 남겨두고 있고, 그 다음 정기 이제 4회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꾸로 보는 게 낫겠죠. 올해 거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 거 이렇게 본다. 순서를 거꾸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때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번. 전파법이 있고요. 전파법 시행령이 있고 전파법 시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뒤에서 제가 파일로 드리겠는데, 일단 전파법이 먼저이고 그 다음 전파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거네요. 정답은 1번이라 그러네요. 1번. 그 국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한다. 이게 이제
그때마다 정부 때마다 약간씩 법이 바뀌죠. 옛날에 정보통신부, 아마 지금은 정보통신부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좀 정답이 1번이 되겠는데, 과학통신위원회 이렇게 됐고요.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람을 규정한다. 이게 전파법 큰 모법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고, 많은 법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무슨 법 밑에 그 시행령은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전파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걸 규정하였고, 이 법령은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입 4번 문제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20년도, 19년도, 17년도, 16년도 매년만 나왔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게 이제 주파수 비읍, 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디오, 여기서부터는 TV, 여기서부터 휴대전화, 여기는 무선 마이크, 여기는 와이파이, 이렇게 정하는 게 주파수 비읍, 분배가 되겠고요. 같은 라디오라 할지라도 여기서 KBS는 뭐 할래? MBC는 어디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동된다면은 저는 처음에 혼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읍, 가나다선에서 비읍이 있고 그 다음에 히읗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처구니 없게 외웠지만은 엄밀히 의미로는 맞잖아요. 주파수 분배라는 것은 용도를 정하는 거죠. 용도, 그죠? 용도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는 이렇게 하자, TV는 여기까지 하자, 휴대폰은 여기서까지 하자, 와이파이는 이렇게 하자, 위성통신 어떻게 하자, 레이더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게 되겠죠. 그 이제 분배가 된단 말입니다. 분배된 거 안에서 이제 KBS, MBC, SKT 이렇게 할당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꼭 외두시고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전파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전파법에 보면 나옵니다. 목적.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전파 관련해서 제일 높은 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전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파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고, 목적이 되겠고, 그럼 틀린 거 뭐냐면은, 수출 위한 뭐, R&D,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에서 연구 개발이거든요. 이게 목적이다? 이제 그건 아니고요. 약간 말을 약간 꼬여가지고 이제 답을 문제를 만든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될 시스템 가장 그래 먼 거네요, 그죠? 이것도 이제 전파법에 나옵니다, 사실은요. 전파자 확보에 있어만 나오는데 새로운 주파수를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용 중인 주파수 이용료를 향상시켜 가지고 많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혼선을 없애고 뭐 이래야 되겠죠. 주파수 국내 등록이 아니라 정답은 주파수를 국제적으로 빨리 등록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못 쓰게끔 해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거 쓰고 있는데 국제 등록할 때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라든지 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주파수를 또 확보해 가지고 등록해 버리겠죠, 자기들이요.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그걸 못하거나 주파수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파법에 보면은 주파수의 국제 등록입니다. 국제 등록. 빨리 등록해야지만이 다른 나라에서 그 전파를 못 쓰겠죠. 그래서 우리 걸로 이제 확보할 수 있겠죠. 전파전 확보라는 거죠. 확보. 예. 그래서 46배 정답 2번인데 왜 2번이냐면 국내 등록이 아니라 주파수를 빨리 국제 등록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쓰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1년도 정기 2회분 네 번째 강의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